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먼저 유튜브의 제 채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인데요. 이런 텃밭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그 기법을 설명드리려고 보시기에 부담이 없고 은근히 정감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느낌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트윈모션은 이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도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좀 색다르고 자연 친화적인 그림을 만든다면은 만드는 분이나 보는 쪽에서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텃밭을 만들려면은 제 채널에 5일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트윈모션 249번지 우철동 농가의 가을 풍경. 이 영상 밑에 이 더보기에 들어가면은 옥수수 밭과 허수아비라는 자료에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여기를 찍고 들어가서 스케치팩 무료 자료인데요. 꽤 쓸만합니다. 현재 이 그림은 야간 풍경인데 트윈모션에 불러오면 야간 설정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3D 모델이라는 이 부분을 찍으면은 어떤 확장자로 받을 것인가 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러 확장자가 있지만은 GLTF로 받으십시오. GLTF 여기를 찍어주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셨죠? 여기 다른 데는 손대지 마시고 GLTF 항상 스케치팩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을 때는 요 GLTF를 찍어주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받아뒀기 때문에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건가요? 이건 아니고 다운로드에 콘필드 옥수수밭이라는 자료인데요. GLTF 확장자를 찍어줍니다. 이런 창이 뜨면은 여기 현재 머티리얼별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점 3개를 찍고 계층 구조 유지로 바꿔 주십시오. 이 계층 구조 유지라는 거는 이 자료에 작업자가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공개한 내용인데 지금 트윈모션으로 우리가 할 작업은 이 자료를 받아서 어떤 부분을 분리하고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면서
일종의 그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자면 이 계층 구조 유지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임포트 들어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레이어 창을 열어보면 이 씬이라는 그 폴더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옥수수밥과 그 허수아비의 자료입니다. 여기 이 갈매기를 찍어 보면은 바로 이런 그 개체와 요소 또는 그 폴더들이 엄청난 그 숫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일일이 다 보자면은 골치 아프고 눈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상위 폴더 방금 그 여러분 그 폴더에 그 상위 폴더로 올라와서 닫고 선택한 다음에 이 작업창에서 F키를 눌러 주십시오. F 키보드에 F. 그럼 방면이 뜨긴 떴는데 너무 멀리 잡혀 있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 창으로 들어가서 이 하위 개체 아무거나 찍고 이 큐브라는 폴더 안에 뭐 디폴트 머트리얼 아무거나 찍고 다시 F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죠. 바로 이 자료가 이 모델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고 또는 복사를 하든가 해서 이 범위를 확장시켜 주어야 하는 자료인데 여기서 현재 이것을 반드시 이게 왜 선택이 안 될까요? 여기 다시 씬을 찍고 이 기즈모를 이용해서 이 가로와 세로가 반듯하게 이렇게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러신 다음 먼저 이렇게 이 수직과 수평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 필요 없는 이 계목 같은 거를 선택한 다음에 요것이 포함된 요 계목이 포함된 폴더 그러니까 이 트리라고 이렇게 폴더 이름이 보이는데 이걸 닫고 이걸 그냥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해도 되고 따로 이 부분을 떼내서 계목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쓸 생각이 있다면은 분리시켜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과정까지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목에 걸려있던 랜턴이 또 보입니다. 랜턴. 이 부분도 선택을 하셔서 이 포함된 바로 위 랜턴 폴더를 삭제합니다. 삭제. 지워졌죠? 그리고 좀 내려보면 이게 허수아비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언뜻 봐서는 허수아비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에서 이 모자 부분을 찍어 가지고 이게 좀 선택이 됐죠? 이거를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은 이 모자가 실감나게 바로 육안에 확인이 됩니다. 모자인데 너무 올라갔나? 다시 모자를 찍고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허수아비 맞죠? 그런데 이 옥수수 밭에 허수아비가 정말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제 복사해서 면적을 넓혀줘야 하는데, 복사하는 것마다 다 허수아비가 들어가 있으면 보기가 불편하니까요. 이것도 역시 선택을 하고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 선택된 부분에 바로 위 폴더 닫고 삭제. 그래도 남으니까 다시 찍고 바로 그 위 폴더를 삭제. 그리고 이게 허수아비를 받치고 있는 이 작대기, 이것도 바로 위 폴더를 삭제. 그래도 모자가 남죠. 여기 모자를 찍고 위 폴더를 삭제. 잔재 비슷하게 또 이게 뭡니까? 이것도 남는데 찍고 바로 이 부분을 삭제. 그러면 허수아비가 다 지워졌습니다. 이 허수아비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다 자르기로 이렇게 떼내 가지고 나중에 또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일부 떼내서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거는 다음에 또 언제 시간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시간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지금 현재 그 보시기에 이 바닥에 밭두렁과 요 펜스 그리고 옥수수대가 이렇게 세 부분이 남는데요. 일단 요 손바닥만한 면적을 복사를 이용해서 좀 늘려 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닫고 선택한 다음 지가 왜 이 전체 화면을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라 말씀드렸냐면은, 그래야만 요 기즈모 축의 방향 표시 부분이 반듯하게 나오는데, 현재 이 기즈모가 이 전체 화면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방향 표시 작대기라고 하나, 그 부분이 좀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죠 뭐. 이 아래 그 아이콘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 열어보면 맨 마지막에 피벗 편집이라고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걸 찍어 보시면은 센터 피벗과 피벗 재설정이 있는데, 이 센터 피벗을 찍어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전체 화면에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달라는 주문인데, 어딘가 중심이 맞지 않는 중심의 이 나머지 부분을, 여기 아까 참 이 계목을 지었었죠. 여기 바로 요 부분에 계목이 서 있었는데, 그 계목을 삭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료의 중심은 이 계목과 옥수수밭 중간 요지가 맞기 때문에 변동이 안 되는데, 우선 그렇다 생각하시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Shift 키를 누르고, 먼저 Shift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수평이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나가는데, 다시 취소를 하고 이거를 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까지 설명하자면 참 시간이 지체되는데, 많이 지체되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눈알을 찍고 바로 이 뷰의 그 맨 윗 부분을 찍어줍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보여달라는 주문인데, 이거를 F키를 누르면 커집니다. 이 작업창에서는 반짝하게 잡았다고 했지만은 이 뷰에 넘어가면은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렇게 회전축을 이용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수평 수직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수평 수직. 됐나요? 이렇게 수평이 거의 맞은 듯한데, 요 위에서 본 그림에서 다시 요 눈알을 찍고, 이번에는 그 지면과 그 자료의 그 접촉이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봅니다. 찍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본 그림을 보여달라는 주문인데, 바로 정면에서 본 그림, 이건 위에서 본 그림, 이건 앞에서 본 그림, 이건 측면, 옆에서 본 그림, 이건 뒤에서, 이건 아래에서 본 그림. 이 측면에서 본 그림을 보여달라. 그림이 너무 작죠? 다시 F키를 찍어줍니다. 여기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F키. 그러면 이 지면과 자료가 그냥 수평으로 적당히, 뭡니까? 그 용어가 접촉. 이 지면과 이 자료가 그 지면에 딱 수평대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눈알을 찍고 작업창으로 돌아갑니다. 작업창으로 돌아가는 건 이 가운데 원본 위치로. 근데 방금 수평과 수직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 작업창에서는 틀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축을 건들지 마시고,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냥 마우스와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반짝하게 잡아줍니다. 이 건들면 또 이제 원본 자체 위치 설정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축은 건들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시면은 이 기즈모의 그 방향 표시가 바로 잡힙니다. 반듯하게. 그렇죠? 이게 수평이 됐죠?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반듯하게 옆으로 잡아 끕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반듯하게 나가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했는데, 강목으로 된 울타리 펜스가 이렇게 접촉을 시켜주면 그 분리했다는 표시가 안 나죠. 딱 붙여주고서 한 개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3개 정도를 복사합니다. 그럼 이 원본과 함께 4개가 되겠죠. 4개. 3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좌우간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확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높이도 맞고
이 이음새에 띄워 이음새의 부분도 별로 표시가 안 나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현재기 수평을 이런 데로 이렇게 넓혀졌는데 이제 바닥을 넓혀줘야 하는데 바닥을 넓혀주려면 여기 하나하나 다 찍어줍니다. 이렇게 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 둘셋 4개가 됐죠. 아까 3개를 덧붙였으니까 원분 하나하고 해서 4개의 밭두렁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밭두렁 부분을 클릭하면 이 밭두렁만 선택이 됩니다. 이거를 뒤로 약간 밀고서 Shift 키를 누르고 또 앞으로 당겨줍니다. 밭두렁만 넓히는 거죠. 요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적당히 이어서 표시 안 나게끔 민 다음에 이것도 역시 뭐 5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자유인데 우선 이게 작업창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도 역시 3개를 덧붙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개. 그럼 이 원본과 합해서 4개가 되겠죠. 4개 확장 확인 됐죠? 그럼 이제 이 밭두렁이 넓어져서 그 정사각형 글쎄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한마직이라고 합시다. 한마직가 몇 평입니까? 한 200평 되는가 본데 그냥 한마직이라고 이름을 지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 이제 이 복사한 것이 이제 전체가 선택돼서 여기 맨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닫아 보면은 전부 각각 이게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맨 위에 아까 그 다운로드 받은 원본 하나를 빼면은 복사한 부분들은 다 따로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이 기즈모를 움직였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단일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복사한 부분을 전부 선택을 해서 그 개체까지 다 선택을 해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맨 위 선택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까지 전체 선택 자르기 한 다음에 이 원본 파일에다 전부 포함을 시켜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윈도우 탐색기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부 한 식구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이 기즈모 이 축을 이용해서 움직였을 때 전체가 같이 동작을 하니까요. 자르기 한 다음에 원본 찍고 여기에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전체 여기 들어가서 한 식구가 된 셈이죠. 이렇게 그 열고서 뭐 일일이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복잡하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마우스로 찍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그때 들여다보시고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닫고 단일 파일이 된 셈이죠. 복사를 해서 넓혔지만 단일 파일이 된 거니까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즈모를 움직여 보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하기가 편리하게 됐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이음새가 좀 부자연스럽게 좀 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수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굳이 수정을 안 해도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드러날 수도 있고 감춰질 수도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꼭 불편하다면은 그냥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 아래 부분을 다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키.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약간의 이 윗부분과 약간 올려주면 되겠죠. 올려주면. 그래도 이제 이 음새가 이 고랑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음새 틈이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야생화나 어떤 풀 포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갖다 심어주면 가려지겠죠. 이게. 그렇죠? 다음에 여기 이것도 역시 수정을 해주려면은 다 컨트롤 키로 누르고 이 네 개를 다 선택해 준 다음에 네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수직으로 내려주던지 올려주던지 좀 가려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택. 둘, 셋, 넷. 컨트롤 키. 아시죠? 컨트롤 키. 이것도 내려주고. 그래도 표시가 나네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내려줬더니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본 복사본과 또 이렇게 간격에서 차이가 나니까 틈새가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 시인이라고 표시된 요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닫으면은 선택하기가 쉬운데 하나 둘 셋 넷 좀 헷갈리는데요. 이 원본을 선택하지 마시고 좀 번거롭지만은 이 아래쪽을 선택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9개의 복사본이 선택이 됐죠. 요거를 축해주면 되겠죠. 약간 그래도 표시가 나나요? 뭐 이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한마직을 땅을 만들었는데 다 닫은 다음에 여기 명칭을 바꿔줍니다. 이름 바꾸기를 이용해서 텃밭이라고 하시던지 텃밭 또는 뭐 한마직이 알아서 임의로 바꾸시고 이 제목을 바꾸신 다음에 이 부분을 바로 이게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면은 필요할 때 이 전체 텃밭을 불러다 쓸 수가 있게 됐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 이제
요 울타리를 떼내서 그냥 다른데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든지 또는 뭐 라이브러리에 이 울타리 부분만 저장해서 또 다르게 활용을 하시든지 그건 자유인데, 현재 상태에서 울타리만 떼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분까지 둘, 셋, 넷. 현재 그 세로 부분을 찍고 있습니다. 세로. 그러면 이 4개의 울타리가 세로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다시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가로를 찍어줍니다. 하나, 둘, 셋. 선택이 됐나요? 셋, 셋, 넷. 아이고, 이 그라운드, 바닥에 어느 부분이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이럴 땐 다시 취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이 기준보가 위치가 잡히지 않아서 좀 보기가 불편한데, 하나, 둘, 셋, 넷. 가로 부분은 선택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로. 하나, 둘, 셋, 넷. 컨트롤 키 누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다 선택이 된 것 같은데 드러내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 펜스만 떼어졌죠. 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까다로운데, 현재 그 가로 네 부분, 세로 네 부분에서 전체가 8개인데 이 8개가 다 선택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둘, 금방 2개가 지나갔죠. 4개.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러 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자르기를 그냥 해버립니다. 자르기. 그러신 다음에 이 텃밭에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키를 눌러서 서브 컨테이너 생성,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서브 컨테이너 생성을 찍어서 이 폴더가 만들어졌으면은 여기다 대고 방금 자르기 한 걸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분명히 선택이 되어 있죠. 요거를 다시 이름을 펜스로 바꿔줍니다. 펜스. 그러면 이 펜스는 일단 그 폴더를 만들어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는 전부 한식부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분리된 셈입니다. 닫아보시면은 이 텃밭이라는 그 최상의 폴더 안에 방금 분리된 펜스도 들어있고 밭두렁도 들어있고 이런 옥수수 기타 등등이 다 한 식구로 편입이 된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열고 방금 그 뭡니까 그 펜스 닫으면 여기 펜스 요 부분을 선택하고서 이 펜스만 따로 이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펜스를 따로 울타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울타리라고 해서 저장을 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이제 불러내서 이제 방향을 바꿔주면 되죠. 이제 현재 이 펜스가 선택이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화살이 됐죠? 이제 좀 짧은가요? 그러면 더 복사를 하시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짧으니까 좀 이쪽으로 끌어 되겠습니다. 울타리 위치가 바뀌고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남고 밭두렁은 또 밭두렁대로 이렇게 넓은 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작업이 끝난 거죠. 나중에 어떤 주택이나 뭐 시골집 같은 걸 불러다 놓고서 텃밭으로 불러다 쓰시면 됩니다. 제대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음새 같은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시간이 38분 2분만 마저 하겠습니다. 2분. 채우는 거는 이제 이 재료창에서 이 머티리얼을 식물과 지형에 들어가 보시면은 잔디와 꽃이 있고 뭐 기타 그 관목 있으니까 이런 거 갖다 그냥 한 포씩이라도 이렇게 떼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꽃이 실제로 놓는 그 빈 밭에 들어가 보면은 군데군데 이런 잡초도 우거지고 또 이런 모를 야생화도 피어서 듬성듬성 피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잔디와 꽃에서 그냥 잡초를 갖다 끌어다 이렇게 놓으시던지, 네? 이거 아니면 키가 큰 무슨 뭐 이런 건 뭡니까 이게 이런 풀들 이렇게 떼우는 방법이 있고 이 전체를 녹지화 해가지고 또 캄프라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식생과 자연, 랜드스케이프 전체를 이게 녹지로 깔아주면은 여기서 그
전체 폴더로 와가지고 이 텃밭을 찍고, 이것도 이제 그 현재 그 군데군데 이 찍어준 이런 잡초나 이 야생화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텃밭에다 그냥 한식으로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현재는 따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또 따로 놀게 되거든. 이걸 이 기즈모로 움직이면 따로 안 움직이고, 텃밭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시프트 키를 누르고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텃밭에 포함을 시켜줘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취소하고, 현재 이 전체를 녹지화 했는데 여기 텃밭을 찍은 다음에 약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런 그 박고랑 같은 데가 이 깊숙한 부분이 이게 녹지가 잡혀서 오히려 보기가 낫습니다. 이 부분을 녹지화해서 이렇게 밭두렁을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밭두렁의 그 색깔이 마땅치 않으면은 찍고 칼라를 좀 주어서 아주 기름지게 거름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더 낫죠. 이렇게 보기가 시커먼 땅이 그 원래 거름지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커먼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왼쪽 창을 열고 라이브러리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게 머티리얼을 찍었을 경우에 이게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네이처 이런 그 나무랭이, 이게 이런 모습이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 그냥 바꿔줄 수도 있죠. 이렇게 아셨죠? 또 칼라를 또 진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끌어당겼을 경우에는 진짜 실제 밭두렁처럼 기름진 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이런 잡초를 채우시면 되고, 또 다른 그 무료 사이트에서 그 바닥에 깔아주는 야생화들 많습니다. 그 야생화를 다운받으셔서 캄프라치를 하면 됩니다. 전달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지만 43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